며칠 전 진료실에 낯익은 이름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환자였습니다. 64세 김인자 씨. 몇 해 전 건강검진을 도와드리며 식사 후 가스가 차고 명치가 자주 더부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큰 문제는 아닐 거라며 무심히 넘기셨던 분입니다. 그날도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지만 의자에 앉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이상하게 입맛도 없고 밤마다 등이 시리도록 아프네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찰을 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고 결국 정밀 검사를 권유드렸습니다. 며칠 뒤 나온 결과는 제 예상보다도 더 빨랐고 더 무거웠습니다. 췌장에 작은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셨던 증상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단순한 증상이라 여겨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은 언제나 뒤따라오기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몸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거나 등이 뻐근하게 아픈 느낌이 반복되거나 잠을 자다 보면 윗배가 뭔가 불편하게 떨리는 느낌이 들거나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래.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익숙한 형태로 온다는 것입니다. 소화불량이나 피로감, 식욕 저하 같은 증상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치명적인 질병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췌장암이나 대장암은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도 해마다 수천 명이 이 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단지 체중이 좀 빠졌다는 이유로, 가끔 등 뒤가 결린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화기 내과 의사로서 평생을 환자의 몸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이상 신호를 듣는 데 써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증상 속에서 저는 병의 씨앗을 찾아냈고 때로는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 이제는 제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경고이지만 절망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없지만 수많은 환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 눈과 귀가 기억한 신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5가지, 우리 몸이 병을 알릴 때 보이는 특별한 징후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조금만 빨리 알아챘더라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뒤늦게 병원 문턱을 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신호는 결코 대단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소소하고 익숙하기에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3, 박영식 어르신은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산책도 꾸준히 하시고 식사도 제때 하시는 분이었죠. 어느 날 아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영식 씨, 요즘 땀이 이상하게 나. 냄새도 예전 같지 않아.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별것 아니라고 넘기시려 했지만 평소와 다르게 피곤함이 심하고 무릎도 자주 굽는다고 느끼셨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췌장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여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징후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단지 땀 냄새가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말입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할지 귀 기울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곧 저는 5가지 증상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얼굴만 뜨거워지는 이상한 체온 변화, 잠자기 전 윗배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감,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음식, 냄새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감, 땀 냄새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무릎의 예기치 않은 경직, 이 모든 것이 그저 노화나 피로라고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 감춰진 진짜 원인을 살피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돌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단서입니다.
이제 그 5가지 신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며 들어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조용한 5가지 경고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신호는 체온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지만 몸속에서는 알 수 없는 온도 불균형이 시작되는 거죠. 이상하리만큼 손끝과 발끝이 차가운데 동시에 얼굴이나 목은 이유 없이 후끈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올해 61세가 된 유미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평소엔 건강한 편이었는데 봄이 되면서부터 자꾸 손발이 차가워지는 게 걱정이셨답니다. 그러면서 밤이 되면 얼굴에 열이 올라서 잠을 설치기 시작했죠. 갱년기인가 싶어 지인을 따라 한방차도 마셔보고 찜질방도 자주 다녀보셨대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확인된 건 췌장에 발생한 작은 종양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일반 체온계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이었죠. 췌장은 혈당 조절과 소화효소 분비에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능이 흔들리면 우리 몸의 말초혈관, 그러니까 손과 발의 혈류가 불안정해지고 중추신경계는 체온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몸의 아래쪽은 차가운데 상체는 열이 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런 증상이 한 주에 3번 이상, 그것도 3주 넘게 지속된다면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잠들기 전 복부에서 느껴지는 진동감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그냥 장이 움직이는 소리쯤으로 여기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의 연동운동과는 전혀 다른 짧고 불규칙한 진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72세 이원섭 어르신은 이 진동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누우면 명치 아래쪽, 정확히는 갈비뼈 끝 아래쯤이 이상하게 떨리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핸드폰 진동인 줄 알고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곤 했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손으로 눌러도 그 떨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결국 조용한 밤, 의심을 품고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역시 췌장에 생긴 혹이 주변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진동은 주로 공복 상태일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하룻밤 사이에도 몇 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저 불편한 느낌으로 넘기지 마시고 만약 같은 증상이 이어진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음식 냄새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감입니다. 갑자기 삼겹살 냄새가 너무 역해진다든지 생선구이를 하려는데 토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59의 박정희 씨는 평생 고기를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깃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주 드시던 된장찌개 냄새조차도 싫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체한 줄 알고 병원에 갔지만 위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그 원인은 췌장이었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기관이다 보니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본능적으로 소화시키기 힘든 음식을 멀리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냄새를 견디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증상이 냄새만으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입에 대기도 전에 거부감이 드는 것, 이게 바로 췌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땀 냄새의 변화입니다. 사람마다 체취가 조금씩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전과 전혀 다른 낯선 땀 냄새가 느껴진다면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김기철 어르신은 원래 땀이 별로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아버지 땀 냄새가 예전이랑 달라요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향이 변했다는 표현보다 생소하고 탁한 느낌이랄까요? 이런 변화는 대사 과정에서의 이상, 특히 소화효소 분비에 문제가 생기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췌장과 간, 대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노폐물 배출에도 변화가 오고 그 결과로 땀 냄새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자주 땀이 난다면 그리고 그 냄새가 가족조차도 낯설게 느낄 만큼 달라졌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릎 관절의 경직감입니다. 췌장이나 대장 같은 장기의 이상이 관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양이 특정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면 관절의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예기치 않은 근육 긴장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정순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절염인가 싶어 정형외과를 다녔지만 뚜렷한 염증 소견은 없었고 약을 먹어도 증상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죠.
결국 내과에서의 전반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췌장에서 발견된 작은 혹이 몸 전체의 신경계 균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릎은 그저 증상이 나타난 한 곳이었을 뿐 문제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몸의 한 부분이 아프다고 해서 그곳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진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증상, 처음엔 다들 사소하게 느껴졌지만 결국 몸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 병이 조용히 드러내는 신호였던 겁니다. 한 가지로도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건 분명 몸이 보내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건강은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제때 대응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이 보내는 조용한 5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손발은 차가운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이상한 체온의 변화, 잠들기 전 배 아래에서 진동처럼 느껴지는 낯선 떨림, 한때 좋아하던 음식, 냄새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감, 예전과는 다른 땀 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릎, 관절의 경직감까지. 이 모든 증상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다지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늘 스스로의 이상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리려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미세한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고 지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하지만 진짜 그랬을까요? 몸은 정말 하루아침에 병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소리를 다시 듣는 훈련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출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나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병이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늘 안타깝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지혜가 무르익는 시기라는 뜻 아닐까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어떤 때보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해 우리는 아픔을 겪어봤고 그만큼 스스로의 변화에도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작은 변화라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 중 하나는 이 말입니다. 선생님, 그때 병원 좀 일찍 올 걸요의 말은 항상 너무 늦은 순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증상이 암이나 심각한 병의 전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라는 생각으로 내 몸을 살피고 미리라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병을 이기는 가능성을 훨씬 더 높입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와 손주들,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몸은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강관리는 아프지 않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해졌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찾아오는 불편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진짜 예방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자신의 몸에서 떠오른 이상한 느낌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차가운 날, 고깃집 냄새가 유독 불쾌한 날, 잠자리에 들면 배밑이 묘하게 떨리는 날, 그런 날들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 의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건당사자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 이 단순한 정보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향한 경청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검진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 한 번의 피검사, 단 한 번의 복부 초음파가 앞으로의 10년을, 아니 남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내 몸이 말하는 소리를, 그리고 내 가족이 보내는 눈빛을.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살며시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에 대해 더 깊이 있고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